자, 2014년 10월 18일 날 시행했던 작년도 시험이었죠. 그리고 지금 2015년에 3월 달에 필기 시험을 치렀는데 아직 그 문제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문제지를 배포는 했어요. 필기 시험을 보러 가시면, 정기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은 종이로 보거든요. 그 문제지를 갖고 나와요. 그 문제지는 다 공개를 해요. 근데 공개되는 건 개인이 개인한테 공개하는 거고, 출판사들은 그 문제지를 못 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 문제지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걸려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지를 주니까, 이렇게 문제지를 주니까 갖고 나오면 되는데, 그 문제지를 출판사에서 사오거든요, 또. 시험 본 사람들한테 좀 달라 그래서 복사를 한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포를 못 한다고, 그 문제는. 대중한테 배포를 못 한다고. 개인이 보관하는 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회 시험이 끝났으니까 2회 시험 볼 때쯤 되면 1회 시험을 이제 외부로 공개를 하기도 해요. 특히 출판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시험 봤던 거는 수업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제가 작년 마지막 필기시험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사에서 공개를 했고요. 예. 근데 우리 책에는 아직 안 올라왔죠. 이거는 작년에 인쇄한 책이니까 안 나온 거고, 제가 파일로 받아온 거예요. 2014년 10월 18일 날 시행했던 거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레스터 파일에 관한, 레스터 방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레스터 방식은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스터는 뭐냐면은요, 벡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 방식. 정정. 비트맵 방식.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보세요. 모눈종에다가 색깔 칠한 거죠? 이걸 레스터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카로 사진 찍듯이, 그럼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모눈종이처럼 펼쳐지잖아요. 픽셀 단위로요. 예, 그렇게 작업하는 거를 레스터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냥 WMF는 뭡니까? 벡터 방식이잖아요. 요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2번 웨이브는 확장자가 웨이브예요. .wav 웨이브고,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그래요. 녹음 조건이란 말은 뭐예요? 제가 스테레오로 녹음할지 모노로 녹음할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웨이브로 저장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스테레오냐 모노냐, 스테레오 중에서도 음질을 얼마나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고요. 당연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파일을 재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높이, 길이, 색이 이런 말은 뭐예요? 미디죠. 미디. 전자음원 미디라고 하는 거, 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근데 이건 뭐예요?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업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글에서 만든 게 크롬이죠. 크롬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인데, 요거는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구글은 기업 이름이고, 예, 크롬이 답이, 크롬이라고 썼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그 다음에 또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5가지가 메이저급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랜, 그럼 뭐죠? 랜, 근거리 통신망이죠. 그 다음 맨 하면 도시 통신망이죠. 웬 하면 뭐죠?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연결하는 인터넷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그랬죠. PCM은 뭐예요?
뭐 통신상에서 뭐 비동기 방식, 동기 방식 뭐 그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자,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다 그랬는데 답은 블루레이 디스크예요. 블루레이 디스크인데 이것도 좀 볼게요. 처음에는 CD라는 게 등장했어요. CD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CD는 약 700메가 정도 700메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상을 저장하기에는 영상을 저장하는데 요게 80분 정도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80분. 근데 그 80분의 동영상이 저장이 되는데 해상도가 너무 작아요. 320 정도 해상도가. 그래서 해상도를 좀 높이면 크게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해상도는 한 320 픽셀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DVD인데 DVD는 4.7GB에서 8.5GB. 이것도 영화를 담으면 한 80분 정도 들어가요. 80분 정도 들어가는데 해상도가 720.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VD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막 이런 거 있죠. 자막도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서라운드, 쉽게 말하면 우리가 5.1 채널이라고 들어보셨죠. 5.1 채널. 이런 이제 5.1 채널이라는 이런 것들이 음이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음이 화려한데, 예? DVD 4.7기가에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책에서는 17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실제로 판매하는 건 4.7기가, 8.5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720픽셀이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면이 1280인데 DVD를 재생을 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메모장 화면 있잖아요. 메모장 화면 요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화질이 선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선명하게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블루레이라고 하죠.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25기가에서 100GB 정도라 그래요. 시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접었는데 이거는 1920 해상도를 만들어낸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서라운드라든지 이런 거 다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고화질이니까. 여러분 우리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있죠? 그게 한 1920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동영상을 영화 보면 막 2시간, 3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장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사실 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저렴하게 다운로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요즘 상영하는 영화를 사려면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간 영화 있죠. 상영이 끝난 영화 있죠. 명량 뭐 이런 거. 이거 4,000원이에요. 그건 합법적인 다운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뭐 210원에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지? 그 김장훈 씨인가? 그 사람이 뭐 영화 다운로드 해가지고 말썽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업로드한 사람이 불법이에요. 불법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올린 사람이 잘못 올린 거지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예. 하여튼 간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우리가 저장해 두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DVD라든지 영화 같은 거, 음악 같은 이제 CD를 판매하는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블루레이 디스크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예, 그런 걸 사셔가지고 집에 있는 홈시어터, 블루레이 디스크가 재생이 되는 홈시어터에다 집어넣고 TV로 감상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TV 영상 있잖아요. 쇼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뉴스나 드라마, 이거보다 4배는 선명하게 나와요. 훨씬 선명하게 나옵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라는 말은 뭡니까? 컴퓨터 내, 즉 하드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파일 중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은 휴지통 속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간을 없애버리면 여유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디스크 정리다 하는 거죠. 2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2번. 분산되어 있는 저장 파일들을 연속성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속도를, 접근 속도를 빠르게 시키는 거. 무슨 기능이라 그래요? 조각모음 실행하는 거죠. 예. 자, 7번.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웹 보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정보 윤리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짜 웹사이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뭘 눌러보래. 눌러봤더니요, 국민이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국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의 홈페이지가 KB스타인가 그럴 거예요. KB스타. 예. 근데 금융권 홈페이지는요, 여기가 이렇게 녹색으로 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녹색으로 뜹니다. 녹색이 안 뜨는 거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에서는. 그런데 이 가짜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kbstar.com이잖아요. 근데 kb 밑줄 스타. 밑줄이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하여튼 주소가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보거든. 여길 봐, 여기를. 그런데 누르면 아무것도 작동 안 돼요. 뭐만 작동돼? 이것만 작동돼요, 이것만. 이걸 딱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제 누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접근을 하게끔 한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뭐 통장번호 입력하고, 뭐 계좌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그 다음에 보안카드 그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봤거든요. 똑같아 보여요. 그림도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피싱이에요. 피싱. 8번.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로그인 할 때마다 그런 정보들을 기록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쿠키다. 자, 즐겨찾기는 뭐합니까? 북마크라고 하죠. 인터넷상에서 내가 자주 다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즐겨찾기 해놓는 거고, 히스토리는 뭐예요? 내가 어디 다녔는지를 기억시키는 거고요. 웹 서비스라는 말은 아까 뭐 FTP 서비스라든지 전자우편 서비스라든지 채팅 서비스라든지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답은 쿠키가 될 수밖에 없죠. 답을 모를 때는 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보기들을 걷어내버리기 시작하면 정답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4가지 보기를 처음 본 것 같아 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집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인데 어려워요.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 계층인데, 자, OSI 7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7개 계층이라고 말하는 게 OSI예요. 물리,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OSI 7계층이라는 거는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ISO에서 지정한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7개 통신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최하위 수준이 물리 계층이에요. 상위 계층이 응용 계층입니다. 내려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 계층이에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때 무슨 계층 쓴다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하고 전송 계층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데이터 링크 계층이 아니라, 예, 세 번째 계층이 아니라 두 번째 계층이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는 7개 계층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 물, 대, 내, 전세, 표, 응 해서 앞글자만 7개 외워 놓으세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수건표 있죠, 수건표. 그 수건표에다가 크리게 연필로 써서 가세요. 근데 그게 막 볼라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근데 그러다 보면 외워져 있어요. 외워져 있어. 근데 해필이면 또 감독관이 그걸 봐. 그래서 이거 뭡니까? 부정행위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 예. 죽어라고 써놨는데 하나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스키라는 코드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어요. 7개 비트인데 거기다가 페리티를 하나 더 붙이게 8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의 8승이니까 256이 되는 거예요. 예. 7개 계층, 7개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128글자는 맞는데 거기다 페리티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총 256이다. 2의 8승이라서. 예? 나왔잖아요, 작년 말에. 특히 올해부터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자격증 자료실에 가시면은요, ITQ 시험도 올해 7월 달부터 바뀌어요. 또 어려워지죠. 네,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실기 시험, 여기 자격증 뭐더라? 그걸 어디다 빼놨다. 커말 자격증에 관한 제가 거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게 빠졌네. 커말 자격증의 그 범위, 출제 범위가 변경됐거든요. 알려드리면 그겁니다. 컴퓨터 역사 이런 거 이제 빼겠다 이런 거고요. 컴퓨터 보안 쪽, 윤리 쪽.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피싱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윤리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컴퓨터 범죄,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고개를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휴지통은 뭡니까? 내가 삭제하면 임시 보관되는 건데 휴지통으로 끌고 들어가면 뭐예요? 복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딜리트 키로 삭제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발성이 큰 건데, 사실은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디스크가 아니라 얘는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갑니다. 이 말썽이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오네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1번이 답이에요. 일단은 2번도 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2번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얘 때문에 탈락했다 그러면 이의 제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거를 대면 돼요. 근거를. 근데 모든 USB 메모리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샌디스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샌디스크라는 브랜드에서는 지금 생산하는 것들은 다 이동식 디스크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방식으로 인식이 되게끔 생산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쓰는 거는 하드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제가 삭제를 해봤거든요. 휴통에 가요. 그럼 휴통에 간 거를 보관하면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맞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걸 쓰시는 게 좋죠. 괜히 두 번째 거 써가지고 이의 제기하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 풀자 이거지. 알고 풀고.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제어판에 관한 기능인데요. 해상도 조정해, 해상도. 자, 화면을 제가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가서 제가 해상도를 조정해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에 해상도가 지금 모니터 두 개가 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모니터만, 저의 왼쪽에 있는 모니터만 현재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위아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2번이 지금 기본 모니터고 1번은 위에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마우스를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다는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가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제 오른쪽 모니터로 가요. 모니터가 두 개니까. 근데 얘를 위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은요, 제가 마우스 이제 위로 올리면 오른쪽 모니터로 간다는 뜻이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모니터에다 내가 붙이고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 모니터도 또 어떻게 해상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해상도가 높든 낮든 간에 내가 기본으로 하는 기본 두 모니터잖아요. 얘는 보조 모니터거든요. 보조 모니터. 얘를 주 모니터로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주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주 모니터를 쓰는 말은 뭐냐면은요, 주 모니터를 쓰게 되면은 이 시작 버튼 줄 있잖아요. 시작. 그게 주 모니터에 뜨는 거예요. 해상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모니터를 하나만 쓰시잖아요. 하나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두 가지를 놓고 연습을 하시려면 천상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야만 이거 실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얘를 복제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하면 1번 모니터는 2번 모니터가 동일한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를 두 개를 왜 똑같은 화면을 볼까? 제가? 그렇게는 보기 안 보죠. 근데 보세요. 이 모니터를 하나를 반대로 돌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제가 모니터를 뒤집어 놓으면 뒤로 돌리는 거죠. 1번 모니터는 상담하는 사람이 보고 2번 모니터는 내방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도 유선이든 무선이든 키보드를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한 세트 드리고 상담하는 사람이 또 한 세트를 갖고 있어서 자,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입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마우스를 클릭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내용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방한 사람 화면에도 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줄 때 쓰는 게 복제 화면이고, 이래만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은 작동 안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따로따로 썼어요. 따로따로 확장했어요. 1번 따로 2번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윈도우는요 10개까지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그 모니터가 10개를 연결하면 돼요. 10개까지. 그러면 밑에 5개 위에 5개 한다든지 옆으로 길게 할 수도 있겠죠. 모니터가 이렇게 길게 그럼 정신없겠다. 근데 실제로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면은 전혀 이상이 없는 건데, 두 대 모니터가 연결된 경우에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주 모니터는 내 맘이에요.
오른쪽을 주 모니터로 해도 되고 왼쪽을 주 모니터로 해도 되고 해상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은 없다. 네 번째가 틀렸다라는 거.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했는데, 폴더 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여기죠. 여기서 Alt키 눌렀다 띄면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 또는 제어판에 가도 여기 폴더 옵션이 나와요. 예.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폴더 옵션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폴더 옵션. 우리 폴더 옵션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 것 중에 이런 거죠. 더블 클릭할 건지 한 번만 클릭할 건지, 또는 확장자, 여기 보면 뭐 HWP라고 또는 PDF랑 확장자가 보이잖아요. 또는 확장자를 보게 할 건지, 이런 거. 근데 숨어 있는 것까지 볼 건지 숨어 있는 건 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이런 건 가능한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속성에 들어가서 읽기 전용을 해제할 거예요. 해제. 읽기 전용을 해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읽기 전용으로 만들면은 얘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 저장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도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건데, 문제지는 뭐라고 쓰이냐면은 폴더든 파일이든 숨겨져 있기, 숨길 수도 있는데 일괄 해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색인된 위치에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잠깐만 13번의 답을 볼까요? 3번 맞죠?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숨긴 파일? 숨긴 파일은 뭐예요? 자, 얘랑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숨김 속성 할 수 있죠. 읽기 전용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폴더랑,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폴더랑 이 폴더도 두 개를 블록 잡으면 되겠죠. 여기 폴더에 있는 거랑 요 폴더랑 저 밖에 있는 폴더랑은 돼요? 그런 건 안 되잖아. 블록을 잡으면 몰라도. 문제가 좀 이상 야릇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숨김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숨김 파일, 폴더 보여야 하지. 일단 보이지 않으면 숨긴 거는 못 보잖아요. 이겁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숨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졌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폴더 옵션에 가서 숨긴 것도 보세요 라고 해야지. 숨긴 것도 보세요 라고 해야지. 그럼 숨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비로소 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조금 2번이요? 색인된 위치에서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검색 부분은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스템 디렉터리라든지 압축 파일까지 하면 압축 파일에 있는 것도 내용이 보이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느려져요. 느려질 수 있다 이거지. 항상 검색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도 금방, 여기 압축되어 있는 것도 금방 어디에 있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느려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자, 요것도 조금 문제가 좀 이상 야릇하게 만들어졌어요. 제어판에서 범주로 하였을 때 시스템 보안 범주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참 문제가 참 그러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범주로 들어갔잖아요. 아이콘으로 봐라 그러면 종류별로 보이는 게 아이콘 방식이고요.
범주로 봐라 그러면 뭐예요? 그룹별로 보라는 거죠. 그룹별로. 근데 지금 시스템 보안 범주가 있어요. 시스템 보안 범주. 그 중에 아니래요. 계정 얘기가 나온 거죠. 계정이요. 계정은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계정 계정이 따로 있어요. 계정 그룹이. 그러니까 보안에 가는 거 따로 있고요. 계정에 가는 거 따로 있고요. 인터넷, 네트워크, 통신에 가는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리, 프린터 이런 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가는 거 따로 있고, 접근성에 가는 거 있고, 모양 내는 거 따로 있고, 예. 그리고 나라에 관한 거, 나라, 시간, 나라. 왜냐면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범주로 그룹을 해놨는데, 지금 요것들은 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범주지만 여는 사용자 계정에 관한 범주다. 그래서 답이 아니다 하는 거. 탐색기에 관한 기능과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현재 폴더에서 위 폴더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요. 백스페이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요 강의 자료 여기에서 필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바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한 단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홈키 눌렀다고요? 여기서 홈키 누르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일로 가는 거고,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홈키는 위로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밑에 있던 중간이든 어디 있든 홈키 누르면 제일 앞이 여기지 않습니까?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제가 강좌 녹화라고 하는 여기 교환이라는 폴더에 있는데,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제일 꼭대기인 어디? 즐겨찾기로 간다고. 즐겨찾기로 간다고. 홈은 15분에 옳지 않은 건데 홈키님을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고 그거잖아. 상위 폴더로 이동할 때는 백스페이스 눌러야 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그 홈키 누르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네. 그 틀린 거지. 맞죠? 상위 폴더가 맨 처음 상위 폴더라는 건 내 위에. 바로 자 보세요. 제가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홈키 누르니까 그 바로 위로 올라갔잖아. 그거는 상위 폴더가 아니라 맨 윗자리로 간다고. 윗자리. 그러니까는 상위 하는 것은 내가 장롱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럼 장롱문을 열은 거를 닫으려면 네. 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나오는 거잖아요. 닫고. 네. 그게 상위 폴더로 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또 문을 닫고 나오고 뒤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위 폴더냐 상위 폴더냐 이런 얘기지.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폴더를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 지금 C 드라이브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그래서 엔터를 치면 들어갔잖아요. 근데 백스페이스를 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나오죠.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상위 폴더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홈키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키라고 하는. 홈키 누르면 여기다가 홈키 누르면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다가 저 위로 올라간다고. 윗목에 있다가 아랫목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지. 말이. 말이. 자,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네요. 공개 프로그램 뭐예요?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인데 물건을 샀더니 공짜로 주는 거야. 그거는 끼워 팔기식으로 주는 거잖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집, 곰플레이어 이런 게 공개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프리웨어라고 해야 되나? 프리웨어지,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리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오픈 소스라는 게 있고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하여튼 섞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세요 라는 건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까지 주는 거예요. 소스. 이걸 네가 바꿔서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야.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야. 저번에 KBS인가 어디에서 그 로봇 공학자가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로봇을 제작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레시피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럼 그대로만 로봇을 제작하면 똑같은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부분 어떻게 돼요?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뭐든지 레시피 공개해서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간혹 보면 TV에서 그 뭐 음식 만드는 레시피에 관한 걸 공개하는 데가 많죠. 반찬 전문집에 갔더니 뭐 달걀말이를 이렇게 하면 쉽게 금방 뭐 한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거를 인터넷상에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한 2년치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작업을 했어요. 자, 보기 좋게 정리를 해갖고 인쇄를 했더니 우리 지금 실기책 두께만큼 나오더라고. A4 용지로. 좀 큰 글자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좀 공개해 주세요 그러는데 공개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쇄하시려면 돈 들지 뭐. 인터넷상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언제. 그럼 이 1+1은 프리웨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답은 아니죠. 물건을 사면 거기에 끼워서 주는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를 샀어요. 그럼 마우스 프로그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물건을 샀으니까 물건 값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료로 써라 이런 게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어디까지 공개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죠. 프리웨어. 프리웨어는 알집, 곰플레이어처럼 공짜로만 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 레시피는 안 알려주거든. 근데 이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오픈 소프트웨어, 보통 오픈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픈 소스 레시피까지 공개하는 거죠. 그게 오픈 소스고 이거 좀 말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설명 자체는 아니다 하는 거. 쉐어웨어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정품을 주기는 좀 뭐하니까는 써보세요 이거지. 써보세요. 한 달 동안 써보고 한 달 지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라 이거죠. 아니면은 저장이 안 돼. 얘는 작업은 다 되는데 저장만 안 돼. 그러니까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못 끄죠. 저장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바이오스라는 말은 뭐다? 롬에 저장된다 그랬어요. 롬에. 램이 아니라. 펌웨어는 뭐예요? 펌웨어는 펌웨어라는 말은요 이거죠. 이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펌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USB 메모리에다 보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펌웨어라는 말은 전자수첩 있지 않습니까? 전자수첩 안에 전자수첩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들어있잖아요. 또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을 켜지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작동된다든지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걔는 제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기도 하지만 기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안에 기계가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펌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피아노 아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피아노 안에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고 각각의 여러가지 악기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제작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펌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요런 마이크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는 그냥 소리 내면 자동으로 얘가 증폭이 돼서 들어가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이제 하드웨어 뿐이지. 아래 한글 이런 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거 그런 거는 펌웨어가 되는 거죠. 네,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죠. 자, 메모장은요 제가 메모장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메모장에는
그림도 불러올 수도 없고 표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글자만 쓰는 게 글자. 이런 그림이나 차트 같은 걸 우리는 OLE라고 하는데 OLE OLE는 뭐냐면요 개체를 연결하거나 또는 포함한다 그래요. 객체라고 객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글자 쓰는 거 외에는 다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을 가져온다든지 그림을 불러온다든지 차트를 불러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걸 다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를 내 아래 한글에다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래 한글에다가 그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연결만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OL이라 그래요. 이런 기능이 없다. 메모장은 그런 기능이 없다 하는 거. 자,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되는데 뭐가 안 되는가 볼까요? 첫 번째 가젯 추가라고 되어 있죠. 가젯은 프로그램 쪽에 가 있어야 돼요. 화면하고 연결, 화면에다가 가젯을 추가하는 건데 자 볼까요? 여기에다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 근데 윈도우 8은요 가젯 기능이 없어요. 가젯 기능이 이런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가젯을 선택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 CPU 측정기를 여기다 낸다든지 그러면 이 CPU가 이 컴퓨터가 현재 CPU가 얼마큼 작동되고 있고 메모리가 얼마큼 남아있고 또는 뭐 시계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현재 몇 시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일정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달력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안 써요 사용자들이. 그리고 이런 거를 작동시키려면 외부에서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CPU가 얼마큼 작동되는지 또 연결을 해서 또 보여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좋으면 되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윈도우 8에는 안 나오고. 이건 뭘까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지 뭐. 우리 엑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엑셀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에 저장하고 검색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1학년 1반 학생들의 명단을 적어 놓고요. 거기에 국어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있겠고 영어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뭐 교무부장 선생님은 과목이 국어인데 이 사람은 몇 학년 국어인지 몇 학년 몇 반 국어인지 그런 거를 연결이 안 돼요.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액세스예요. 액세스는 엑셀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공부하는 건데 커마를 읽으면 액세스가 나오죠. 어려워요. 전자출판은 뭐예요? 이번에 우리 전자출판 강의한다고 공고 나온 것 같은데 센터에 제가 아는 분이 광고 회사를 운영하세요.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데 직원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판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현수막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초안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초안 만드는 거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좀 뭐 몇 메타짜리 현수막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초안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토샵 잘 하시는 분이 그래픽 편집을 하겠죠. 포토샵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전자출판이란 말이에요. 광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출판은 더 나가서 우리 책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DTP라 그래.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 책상에서 출판하는 건데 전자출판하는 거는 뭐 EPUB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EPUB. 프로그램 이름 중에 전자출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봐 드릴게요. 전자출판
전자출판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학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전자출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CAP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DTP라고도 얘기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전자북 있잖아요. 전자북. 책을 이거로 읽어. 이거로. 스마트폰으로. 저는 여기다 안 하고 제 태블릿에다가 저장을 해갖고 책을 보거든요. 한번 태블릿이 좀 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동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동화를 해요. 동화를.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있었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림도 넣고 소리도 나오고 어흥 뭐 이런 소리도 나오게끔 해서 책을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판매도 하고.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 전자출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광고 쪽에서도 전자출판 현수막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들이 새롭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또 전혀 전자출판 공부하러 오셨는데 세상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랬더니 다운로드가 뭐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도 보고요. 자, 이건 뭘까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나 봐요. 학과가 쭉 모여 있겠죠. 그래서 자바라는 학과목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건가 봐요. 그룹 8 항목은 당연히 합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든 내림차순 하든 뭐 경영학과가 앞에 있던 법학과가 앞에 있던 정렬을 해놨겠죠.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부분합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걸 반드시 해제해야죠.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값이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가 틀렸네요. 그렇죠? 22번. 왼쪽 워크시트에서 김씨하고 철수라는 이름이 성씨하고 이름씨가 분리가 됐네요. 뭐 어떻게 나눴을까? 구분기호가 없죠. 구분기호가 없잖아 지금. 김 다음에 한 칸 떨어진 것도 아니고 김 다음에 쉼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썼는데 제가 쪼갠 거잖아요. 쪼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우스로 구분선을 쭉 갖다 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기 외부 데이터를.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홍길동 일찜의 임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텍스트 나누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너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자에서 자를까? 홍하고 성에다 자르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볼까? 4개로? 이렇게 되면 하나고 이렇게 하나 더 찍으면 3개죠. 그러면 홍길동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블럭을 이제 잡아야죠. 다시 이렇게 잡고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서 아니지 너비가 일정한 거죠. 여기다 하나 자르고 여기다 하나 자르면 따로따로 자르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길동 이렇게 써있고 지메라고 써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구분기호가 컴마로 돼 있으니까 쉼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쉼표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선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우리 실기시험에는 구분선을 가지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구분기호를 갖고 하는 게 있었지. 이건 뭘까요? A 6번째 셀이 뭐야? 마이너스 5네. 근데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A1부터 B5까지 B4까지 봤을 때 미흡인지 분발인지 적정인지 우수를 가져오는 건데
이 뒤에 컴마가 뭐가 없죠? 여기. 지금 요 뒤에 4,2 2라고 하는 거는 미흡이냐 분발이냐 이걸 가져오는데 뒤에 사실은 컴마 찍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냐 0이냐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값이 뭐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5 그러면 어떻게 돼? 5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니까 5는 미흡을 가져오는 거죠. 37 그러면 3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수를 가져오는 거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럴 때는 10 그러면 분발이고 0 하면 미흡이고 5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5는 없기도 하지만 0보다 작은 숫자니까는 미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됐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에러가 났잖아.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 뭐 하래요? 입력 오류라고 출력하라는데? 입력 오류지 뭐. 그러니까 VLOOKUP의 뒤에 컴마 다음에 옵션이 정확히 일치하던 비슷하게 일치하던 상관없이 얘는 오로지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입력 오류로 갈 거겠죠. 다음 데이터와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해서 결과를 실행했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이네. 성명이 명자로 끝나래. 그러면 김진명이나 나오명 나오겠고요. 영업부서에 있는 사람도 나오래요. 근데 영업부서인데 80점 이상의 초과해야 된대. 그럼 김진수는 어떻게 돼요? 영업팀이지만 78점이니까 80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자로 끝나는 사람들만 둘이 나왔겠지 뭐. 그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부서명이 영업인데 영업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서명이 영업이잖아요. 부서가 영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성명이 무슨 명으로 끝나는 거라며. 그런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영업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80점 초과된 사람이 나오든지 이런 거잖아요. 영업과 80점 초과라는 게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럼 명진수는 뭐예요? 총무부니까 땡이고, 그렇죠. 명으로도 안 끝났잖아요. 김진수는 영업부 맞잖아요. 근데 80점 초과가 아니잖아. 78이니까 안 되잖아요. 얘는 빼야지. 그러니까는 명으로 끝나는 사람 얘들만 둘만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답이라고. 요게 뭐냐고, 요게 80 초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8이잖아. 영업부는 맞는데, 같은 줄에 있으니까 영업부이면서 80점 초과잖아. 근데 얘는 영업부인 건 맞는데 78이니까 80이 안 됐잖아요. 얘는 빠져야지, 김진수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랬단 말이야. 는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A의 두 번째 셀을 더하라. 그러면 되죠. 근데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홍길동을 더하래. 홍길동이 뭐야? 알고 봤더니 여기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셀을 내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정해놨어.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정해놨어. 이렇게. 그러면 는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홍길동을 더하라 그러면 A 첫 번째는 없으니까 0일 테고 홍길동은 여기 있으니까 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기 1이 있으면 5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는 A의 첫 번째 셀에다가 1쯤에를 더하래. 1쯤에가 없잖아요. 1쯤에가 없죠? 그러면 뭐라고요? 1쯤에는 없으니까 뭐죠? 네임이고. 그런 이름 없으니까 네임이고. 아까 여기다 홍을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 홍인데 홍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또 에러가 났고요. 그렇죠? 자, 홍이라는 글자를 A의 첫 번째 셀하고 홍길동을 더하라 그랬는데 문제는
홍길동이라는 값은 50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지정한 게 홍길동이고 A의 첫 번째는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하고 숫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연산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값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지. 밸류.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홍길동을 더하라 그런 거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근데 일지매를 더하라 그러면 일지매는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임이 걸려있죠. 자, 보세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A의 첫 번째다가 제가 일지매 더하라 그랬죠?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일지매 더하기 A의 첫 번째 했어요. 근데 일지매라고 이름 지정해 놓은 값이 있어요? 없죠? 그게 에러가 났죠? 네임. 일지매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 여기는 뭐였어요? A의 첫 번째 셀에다 일지매를 더했어요. 근데 A의 첫 번째 셀이 글자잖아요. 글자를 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밸류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에러가 뭐가 먼저 나타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단 는썸 해가지고 는썸을 해서 A의 첫 번째랑 일지매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첫 번째는 없죠. 홍이죠. 홍길동을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썸이잖아. 썸은요 숫자만 더해주잖아요. 이 안에 글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글자는 빼요. 함수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주거라고 제가 직접 계산시켰잖아요. A의 첫 번째 셀하고 더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글자잖아요. 그럼 에러가 나. 함수를 구하라 그럴 때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빼고 숫자만 더하는데 연산자를 직접 쓸 때는 숫자가 아니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에러냐 하는 거지. 연산자로 쓸 때 하는 거하고 함수로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간에 아까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네임이라고 에러가 나고 A의 첫 번째를 더하라 그랬는데 A의 첫 번째 보니까 글자가 있더란 말이야. 피연산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연산자고 A의 첫 번째 셀, B의 첫 번째 셀 같은 게 뭐예요? 그게 피연산자고 이건 뭘까요? 지금 블럭을 잡았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요 블럭 중에서 첫행 그랬어요. 첫행. 그러니까 뭡니까? 첫 줄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이 단가가 되고 요거는 이름이 규격이 되고 요거는 이름이 품명이 되는 거죠. 첫 행이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품명은 한 칸씩 떨어져 있죠. 규격도요. 근데 이름 상자에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품, 밑줄, 명 이렇게 들어가요. 알아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름, 국어, 영어 여기는 이제 수학을 써야 되는데 수학이 이제 한 칸 띄고 학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일지매 90점, 80점, 70점 그 다음에 강감찬 80점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블럭 잡아놓고 수식에 가서 이름을 정의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름. 선택형에서 만들기 이렇게. 첫 행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이름은 국어고 요거의 이름은 영어고 얘는 수 한 칸 띄고 학을 쓸 수가 없잖아. 이름상자나 매크로에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된다? 밑줄이 들어간다. 밑줄이 들어간다. 요게 틀린 거다. 자, 27번에 연속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연속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네. 2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급수로 하래요. 급수. 그러면 2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단계값이 2잖아. 그러니까 2의 2배가 4.
4의 2배가 8, 8의 2배가 16 이렇게 들어가겠죠. 선형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2, 4, 6, 8, 10, 12 이렇게 2씩 증가되는 거고 급수니까 2배란 말이야. 2배. 그러니까 2, 4, 6, 8 이게 아니라 2, 4, 8, 16, 3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20에서 끝나는 거지. 20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C1이니까 오른쪽으로 세 번째든 아래로 세 번째든 세 번째 단계는 2 다음에 4 다음에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8이다. 자, 찾기 바꾸기. 이건 뭡니까? 내 글장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내용을 쓰면은 홍하고 별표를 치면 어떻게 돼요? 홍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서식은 뭐예요? 서식. 샤컴마 샵샵샵으로 돼 있는 것만 찾아라 뭐 이런 것. 그렇잖아요. 서식이 그거잖아.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셀을 제외하면 글자밖에 없는데 숫자가 종류가 많지 글자가 많간디? 글자는 골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숫자 쪽에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셀을 제외하고는 아니고 다 포함해서. 자, 매크로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밑줄이나 공백 문자가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크로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알파벳 대문자나 소문자를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죠. 이거 제가 여기다 놓고 합계를 구하게 할 건지 아무데나 있든지 합계가 구하게 할 건지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 아니라 그냥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제가 이제 매크로 기록할 때 합계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데 있든지 간에 합계가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나 그러면은 마우스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합계가 구하지만 마우스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거는 꼭 빼야 되고, 그래서 제가 A의 첫 번째 있다가 해당되는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되든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든 답이 나오니까. INT 7. 마이너스 7.4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7.4를 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7.4 왼쪽에 있는 숫자가 정수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모드는 뭐예요? 나머지 구하는 거죠? 나머지 구하는 거.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래요. 마이너스 1이에요. 헷갈려. 뭔 말인지. 13을 3으로 나누면 알겠는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헷갈려. 자, 파워는 뭐냐면 3의 제곱이에요. 3,2니까. 트렁크는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요.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버린다고. 양수든 음수든. 그런데 INT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0이 있고 여기 7.4가 있어. 7이 있고 여기 7이 있고 여기 8이 있는데 7.4 같으면 7.4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이니까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7.4가 있고 7이 있고 마이너스 8이 있는데 마이너스 7.4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를 넘으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넘지 않는 숫자를 찾는 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8로 가는 거지. INT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그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4 같으면 마이너스 8로 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8로.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버려요. 양수든 음수든 간에. 답이 3번은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 볼게요. 지금 세 사람의 근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근무한 날짜를 체크를 해놨네요. 그럼 얘는 숫자는 아니죠? 글자잖아, 글자.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 A를 써야죠.
카운트 볼레는 빈칸 세는 거니까 아니고. 이거는 쉬운 문제지 뭐. 자,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관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DBase 파일은요, DBase 파일은 볼까요? 얘를 다른 일로 저장을 할 때 엑셀 통합 문서, HTML 문서, 서식 파일 문서, 매크로 파일 문서, 그 다음에 separate txt 파일이라든지 separate 쉼표 구문, 유니코드 이런 거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말은 없죠? DBase는 뭐냐면요, 옛날에 아시턴 테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DBase 3 플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DBase 4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그게 이제 최고의 최강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MS사가 액세스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다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회사 망했죠. 근데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못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엑셀로 변환시켜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DBase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 XML 데이터도 있대요. 이런 건 어려운 문제네. 자, 차트의 범례 설정. 범례는 뭐예요? 마우스로 오른쪽에 있던 범례를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올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로 변경하면 자동 조정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범례를 제가 어디 갔느냐, 범례를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사라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우스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고 가면 자동 조정 안 되잖아요. 자동 조정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그러면 그때는 명령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아래쪽 그러면 펼쳐지고 좁아지고, 오른쪽 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옆으로 펼쳐지고, 이게 자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수동 조정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해놓고 살짝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좋겠지.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서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를 지정한다. 이건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는 지정하지만 매크로를 못 지정하죠.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 그건 안 되지. 얘를 클릭하면, 이 강감찬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연결되게끔 하이퍼링크는 지정할 수 있지만 강감찬이라는 셀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해서 선택해서 붙여넣기가 있는데, 값만 붙여넣기라든지 또는 뭐 선택해서 붙여넣기라든지 연결해 붙여넣기라든지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기라든지 기존의 값에다가 뭐를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값을, 자 보세요. 얘를 치워놓고 얘를 합계를 값을 보는데 는 썸스 갖고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점수가 바뀌면 얘를 저쪽으로 하나 가져가려 그래. 이렇게 그냥 붙이면 똑같이 공식이 같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내 공식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있잖아요. 붙여넣기.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는데 테두리가 없으면 있지. 테두리 없으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 뭐라고 했어요?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건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요, 여기 값만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값만. 값이 붙였는데 그냥 215 쓴 것처럼 나와. 여기는 215가 공식이지만 여기는 결과로만 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50이고 여긴 60이고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넣고 여기 색깔을 이렇게 노랗게 넣고 여기는 빨갛게 넣었는데 글자 색깔을 빨갛게 넣었는데 이름이 달라. 이순신이고 여기는 뭐라고 연개소문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모양을 좀 달리 만들고 싶어.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 때요 선택하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이때 서식만 가져와. 서식만. 그럼 어떻게 돼요? 서식만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두고 꾸미는 것만 막 가져온다. 꾸미는 것만. 이런 것도 있고 엑셀에서는 이 선택하에 붙여넣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테두리 없이 하는 건 있지만 테두리만 붙여놓은 건 없다 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561인가요? 그건 여기서 바로 라운드업을 했을 때 그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4570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자리에서 올리면이잖아. 1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4561이 아니라 4570이 들어가야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차트나 그래픽 등의 개체를 삽입할 수는 없으나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대로 그래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대신에 페이지가 보이는 거지. 페이지를 아직 보면서 하는 거야. 아 얘는 1페이지구나. 만약에 차트가 딱 옮겨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제 페이지가 늘어나겠지. 2페이지로 이렇게 아래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더 내려가면 얘는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거지. 4페이지에 걸쳐서 들어가는 순간 1페이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갈지 고민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딱 표현이 되니까 표현하겠죠. 그러면 개체 삽입 다 해요. 예.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한다. 그게 뭐예요? 요거지. 요거 얘들 저장하기, 실행 취소, 불러오기, 열기, 민세 미리 보기, 새로 만들기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따로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로만 쫙 만들어도 되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머리글 바닥글에서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끈이나 바닥글을 선택하여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여기에 머리글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는 뭐예요? 보기에 가서 다시 없잖아. 여기 페이지 나누기에서는 머리글 바닥글이 보여요? 안 보이지. 어디서 봐야 돼?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해야만이 이게 글자가 보이는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들어가야만이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래 차트는 뭘까요? 이게 뭐야? 김나라, 홍길동, 한길이라는 세 사람에 대해서 국어, 영어 시험을 받고 총점을 평균을 매겨놨네요. 그렇죠? 총점은 오른쪽에 있네. 총점은 오른쪽에 있네. 그렇죠? 예, 보조축으로 가 있고요. 범년은 아래쪽에 있고요. 맞죠? 영어 계열은 어디 있어요? 영어 계열의 홍길동 여수에 보세요. 한길이라는 사람의 총점에 레이블이 있는 거죠. 네. 영어 계열, 영어는 빨간 건데 한길도 아니고 홍길동이래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총점의 레이블. 응?
여기 좀 오른쪽에 140이니까 국어 영어 점수는 140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점에 140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영어 점수라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 위나 아래나 가운데 어디 있겠지. 지금은 이 꺾은 선 표식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세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우.